2월 26일 월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평창 올림픽이 끝났습니다. 17일간 참 나라야 안팎으로 시끄러웠습니다. 나중에 따로 이야기하겠지만은 제발 이런 유의 국가 행사 이제는 그만했으면 합니다. 우리가 안 해도 남이 할 거니까요. 이제는 이런 거 가지고 국민적인 만족을 하고 하는 일 좀 그만했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자, 김영철이가 어제 한국으로 왔습니다. 어제 오전에 들어와서 이 도라산 CIQ입니까? 거기에 들어와서 한국당의 의원들이 통일교를 맞고 들어 누워 있으니까 우회적으로 군사도로, 군사지역으로 해서 우회해서 그 농성하고 있는 곳을 지나지 않고 워커힐 호텔에 가서 3시간을 쉬다가, 워커힐은 서울 저 동쪽 끝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만 더 가면 남양주인데요. 남양주 가서 KTX가 서지 않는 덕소역에서 KTX를 세워가지고 KTX를 타고 평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평창에 기빈석에서 악수를 하는 모양이 국민들한테는 노출되었는데요. 근데 실제로는 이 평창의 개막식 전에 김영철은 문 대통령을 따로 5시부터 1시간을 만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는데 만나고 난 뒤에 한 2시간가량을 만난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다가 나중에 공개가 됐습니다. 자, 시의대와 서울역이나 청량리역에서 차를 타게 되면 맞닥뜨릴까봐 평소에 KTX가 서지도 않는 덕소역에다가 기차를 세워가지고 거기서 김영철 일행을 위한 특별 열차를 편성해 갔습니다. 천안함의 주범이다라고 여태까지 정부가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주범인지 단정할 수 없다고 하고, 그러고는 이자에 대해서 워커힐에 또 호화 객실을 제공하고 특별 열차를 편성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언제부터 북한에서 현성월이나 김여정이나 김영철이 내려오면 KTX 특별 열차를 편성하는 겁니까? 올림픽을 위해서 경강선 KTX를 놓은 게 아니라 북한에서 내려오는 저런 사람들을 태워가기 위해서 KTX를 편성한 겁니까? 이 편성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10분씩 지연이 되어서 기차가 늦게 출발했다 그러고요. 또 더 나아가서 지금 현재 평창에 어제 같은 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넘쳐가지고 표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을 건데, 그 속에서 개막식 때는 김여정이가, 폐막식 때는 김영철이가, 그것들이 뭐라고 저렇게 특별 편성 기차를 태워갑니까? 그리고 민간인 통제 구역 내에 군사도로를 북한의 남한 이 공작의 총책에게 제공을 했다는 것은 정부는 일반 도로다, 군사도로나 전술도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김영철 일행이 옆으로 우회도로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건너간 전진교라는 다리는 군이 건설해서 관리 중인 다리이고, 일반 사람들은 김영철이 건너간 다리나 더 나아가서 그 도로들을 지날 수 없는 겁니다. 저는 지난 이 주말께 방송에서 김영철이 한국에 굳이 오는 이유는 북한에 김정은이가 설계해 놓은 6월 15일쯤에 남북 정상회담을 이렇게 정해 놓고, 또 그 사이에 각종 무슨 이 남북 간에 이 적십자 군사회담 무슨 이런 회담들을 쭉 해야 하는 식으로 해서 이 한미 간의 합동 군사 훈련을 못하도록 하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북에 대한 이 제재 압박이 약해지도록 와해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정부가 지금 이 북한하고 미국하고의 대화가 올림픽 개막식 다음 날 이렇게 열리기로 했는데 펜스 부통령이 대기하고 있었는데 북한의 김여정이 거부함으로써 성사되지 않았기 때문에 남측이 지금 곤혹스러운 입장에 빠져서 이 남북 정상회담을 하기 위한 사전 교통 정리가 미국과 되지 않는 상황에 지금 빠져 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북측은 자신들이 약속을 어겼기 때문에 지금 곤혹스럽게 코너에 몰려있는 한국의 문재인 정권을 구출하기 위해서 김영철을 보내어서 또 김영철 일행 중에는 대미 접촉 전문가도 이렇게 끼어 있다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방카와는 접촉하지 않더라도 이방카가 데려온 백악관 NSC 참모와 이 김영철이 데리고 온 대미 전문가가 서로 접촉하는 행태로 해서 이번에 모종의 이 미북 간의 접촉을 통해서 지금 실마리를 좀 마련을 해주면 한국이 빠져나갈 숨통이 생기지 않겠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긴밀하게 의논했을 거라고 봅니다. 지금 남북 간에는 공식적인 통로 이외에 완전히 그냥 전화 한 통이면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는 비공식 통로가 마련되어 있고, 전화로서 해결이 불가능한 문제는 수시로 이 한국 측의 서훈 등 이 국정원 관계자가, 통일부 관계자가 북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전을 짜고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김영철의 방안은 북한의 강경 군부 이 대남 공작과 도발의 중심인 김영철, 그리고 이 국제 제재의 핵심인 김영철을 한국에 보냄으로써 지금 북한이 도발해서 평화적으로 선회한다라는 이미지를 심으면서, 또 김영철이 대남 공작을 이렇게 좌지우지하고 있으니까 김영철의 신복인 북측의 대미 접촉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방카가 데리고 온 미국 측의 전문가와 이렇게 물밑에서 만나게 함으로써 한국 측이 이 미북 간의 접촉을 중재했다라는 명분을 세워주고, 이후에 본격적인 미북 간의 접촉이 생길 수 있는 실마리를 올림픽 폐식을 빌미로 마련해줬다라고 남측 정부가 생색을 낼 수 있도록 북이 협조하는 그런 지금 게임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런데 어제하고 오늘 언론에서 나온 말들 중에 중요한 것이 하나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오늘 아침의 신문, 그러니까 어제 저녁까지의 밤까지의 기사로 보면 평창에서 남북이 만났지만은, 즉 문 대통령이 폐식 직전에 일찍 가서 5시부터 1시간 김영철을 접견을 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 김영철의 접견에서 비핵화라는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이게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천안함의 북도발에 대해서도 말을 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김영철 일행에게 남북관계 개선과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위해서 미북 대화가 조속히 열려야 된다라고 말을 했고, 이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라는 말 속에 결국 북한이 그간 남북 간의 대화에서는 비핵화라는 말을 꺼내지 마라 했는데, 이런 말을 그러니까 함으로써 비핵화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라는 말을 함으로써 비핵화라는 말을 우회적으로 김영철이한테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김영철은 미북 대화를 할 용의가 있다고 했고, 청와대 대변인은 북한도 남북 관계와 같이 미북 관계가 발전해 가야 된다는데 생각을 같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문 대통령은 남북 관계가 앞으로도 광범위하게 확대되고 진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했고, 김영철은 김정은 국무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북한 이 대표단 8명이 있었는데 잠깐 이야기하고 김영철과 리성근을 이렇게 딴방으로 데려가서 별도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오늘 또 달라진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라고만 함으로써 비핵화를 언급을 우회적으로 했다 했는데, 오늘의 아침의 신문은 문 대통령이 비핵화의 필요성을 직접적으로 구체적으로 언급했다고 이렇게 아세아 경제라는 언론이 단독이라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것도 참 의아스러워요. 아시아 경제라 하면 뭐 다 아시다시피 유력한 직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청와대가 이런 언론에다가 별도로 이렇게 비핵화라는 말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 어제 비핵화 천안한 말을 한마디 못했다라는 것이 1시간 40분 후에, 그러니까 이 대화가 있은지 문재인 김영철의 회동이 있은지 1시간 40분 후에야 청와대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회동 사실도 안 알렸고 사진도 공개되지 않았는데요. 그런데 오늘 느닷없이 이렇게 청와대 관계자가 비핵화라는 말을 문 대통령이 직접 워딩을 했다고 말을 한 부분은 도대체 무슨 속셈에서 이렇게 어제 모든 언론의 이야기를 할 때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오늘 아침에는 비핵화라는 말을 했다고 특정 마이너 언론 한 군데에 이렇게 알려주는가. 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을 청와대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이렇게 언급하니 김영철이 뭐라 했느냐 하니까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천안함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했다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고요. 자, 달라진 것은 결국 어제는 한반도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이라고 말했고, 오늘은 비핵화라는 말을 언급했다고 이렇게 달라진 말들이 청와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장소, 회담 사진, 영상을 공개하지 않은 것은 천안함 유족들의 심경을 헤아린 거라는데, 청와대가 스스로 뭐라고 했습니까? 단정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뭔 심경을 헤아립니까? 자, 김영철 일행은 오늘로서 이틀째 방한 중인데요. 구체적인 일정과 관련해서 남북이 협의 중이다, 확정된 일정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 이게 오늘 아침에 7시 반에 나온 기사인데, 오늘 일정이 확정된 게 없다라는 것은 확정된 게 없는 게 아니라 언론에는 알려주지 않고, 오늘은 이제 올림픽도 끝났고 다 끝났으니 미국의 대표단 이방카가 3박 4일 있다가 가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오후쯤에 떠나야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오전이 북한과 김영철 일행과 이방카 일행이 겹칠 수 있는 시간이 나오는데, 청와대가 지금 이방카는 김영철은 아니더라도 김영철을 따라온 사람과 이방카 수행원 중에 한 사람, 즉 각기 북한 전문가, 미국 전문가를 만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꿍꿍이를 청와대가 지금 꾸미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제가 볼 때 미국이 현재 비핵화라는 전제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 북한을 만나지 않겠다라는 거고, 펜스가 만나서 비핵화라는 통보를 하려니까 북한이 회피한 거라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김영철이 이방카를 만나가지고 또 같은 상황을 연출할 가능성은 별로 없고, 이방카 또한 이 김여정이 하고 간 북한의 대남 쇼를 미국이 희석시키기 위해서
일종의 이미지 관리용으로 북한이 김여정을 보내면 우리는 김여정보다도 훨씬 때깔 좋은 이방카를 보내어서 한국 국민들에게 미국의 한국과의 관계를 또 미국의 관심을 표할 수 있다라고 보낸 것이기 때문에 그 용도 외에 이방카를 북측과 직접 접촉시킬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방카를 수행한 사람과 김영철을 수행한 사람 중에는 각기 이 상대국에 대한 전문가가 있죠. 북한에서는 이 최강일이라고 하는 자가 따라왔는데요. 북한 외무성의 북미국 부국장인데 이 사람은 이 북한에서 이용호 외무상, 김계관 제1부상, 한성열 부상, 최선희 북아메리카 국장으로 이어지는 외무성의 북핵 대미라인 실무 아주 책임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과거 육자회담에 참여해서 미국 측의 사람을 접촉한 적도 많고 최근에는 1.5 트랙이라고 해서 반관 반민 성격의 국제회의에 참가하거나 언론 인터뷰를 해서 북한 측의 입장을 미국 측에 대변해 온 사람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최강일은 지난 1월 25일 미국 MBC 인터뷰에서 그때 MBC 방송국이 마식령 스키장을 가서 취재를 했지요. 이번에 올림픽 주관 방송사입니다. 긴장 상황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우리 코앞에 와서 벌이는 핵정쟁 연습, 합동군사 연습을 그만두면 된다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미국 측에서는 이방카를 따라온 앨리슨 후커 국가안보회의, 즉 NSC 맥마스터 밑에 한반도 보좌관이 이렇게 따라왔고 그 다음에 미국의 CIA 같은 정보 당국의 관리가 지금 비공식 수행원으로 이름을 알리지 않은 채 이렇게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 북한이 한국에서도 성명전을 벌였죠. 백악관의 샌더스 대변인은 이 평창에 이 리조트에서 기자회견을 해서 북한 사람들과 접촉을 안 할 거다. 최대한의 압박 정책을 계속할 거라고 같이 온 리시 상원의원과 인터뷰를 했지요. 토요일 날 아침에 했지요. 그리고 이 북한 측은 노동당 외곽기구에서 대변인 성명을 내서 어떤 경우에도 미국과 대화를 구걸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한국 정부의 강한 주선으로 북한 측의 최강일과 미국 측의 후커나 CIA 측이 지금 오늘 오전 정도에 한국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이 부분을 이미 한국이 적극적으로 북한과 미국 측에 주선을 했을 거라고 보여주고 저도 만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방카는요. 이 폐회식 내내 김영철의 눈길도 한번 안 줬고 서로 간에 악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북한 대표단은 앉아 있다가 K-POP 공연이 시작될 때 중간에 일어났는데요. 문 대통령과 이방카는 지난 금요일 만찬 전에 별도로 40분간 만남을 가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어떤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았느냐 이런 이야기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방카 보좌관은 문 대통령에게 대북 제재에 대한 아버지의 개인적 메시지를 전달했다. 트럼프의 개인적 메시지.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날 매우 강력한 초강도의 이 대북 제재를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대북 제재와 관련된 사전 전달이 있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미국 시간으로 23일 이걸 발표했으니까 이방카가 문 대통령을 만날 때는 사실상 한국에는 이 사실이 알려지기 전이었죠. 그러니까 이방카가 문 대통령을 만나서 곧 대북 제재가 심각한 강도로 발표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을 거라 보입니다.
트럼프가 자신의 딸을 평창 올림픽의 대표 단장으로 보내놓고 한국 측이 그걸 기대하면서 이방카를 극진한 대접을 해서 미국의 입장을 돌이켜보도록 하겠다라는 그 시점에 최고 강도의 대북 제재를 발표한 것은요, 그야말로 이제 더 이상의 북한과 대화하는 것이 의미 있다라고 볼 수 없다라는 확신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봅니다. 근데 별 할 일도 없이 올림픽 폐식을 핑계로 내려온 김영철 일행이요. 이 일행은 또 숫자는 많습니다. 그 사람들이 27일까지, 즉 내일까지 한국에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렇게 시간을 끌면서 있는 것은요,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 측과 또 더 나아가서 미국 측의 관계자를 이렇게 비밀리에 만나려고 시도를 하는 행태라고 보여지는데요. 이방카는 떠나더라도 이방카의 수행원 중에서 공식으로 온 후크 NSC 보좌관이나 또 더 나아가서 이 미국 CIA에서 따라온 사람이 별도로 한국에 남아가지고 내일까지 있는 김영철 일행과 여러 가지 협의를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번에 김영철의 방안을 통해서 알아야 될 부분은요, 이자들이 한국 측의 요구를 상당히 수용해서 미국 측에 접촉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물론 북한은 절대 비핵화를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대로 계속 깨어져 가게 되면 한국 측이 미국을 무시하고 이 한미 군사훈련을 중단하고 남북 정상회담으로 몰려가게 되면 문 정권이 코너에 몰리기 때문에 북한 측으로서는 문 정권이 국민들을 향해서 대외적으로 핑계댈 거리를 마련해야 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와줘야 자신들이 유리해지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문 정권과 북한 사이에는 상당한 신뢰가 서로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최대한 미국 측에 지난번에는 우리가 판을 깼지만 또 노력을 해서 북미 간에 접촉을 해볼 의사가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만약에 거기에 이제 미국이 응하지 않거나 그것이 별 영향가가 없게 되었을 때는 북한 측은 한국 측과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군사회담 등 각종 회담을 동시다발로 열어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여러 가지 합의를 발표함으로써 지금 남북관계가 긴장이 완화되어 가는데 굳이 이 대목에서 미국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을 해서 북측을 자극하려고 하느냐 하는 부분을 명분을 만들려고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직접 대남 공작 총책 김영철이 남한에 내려와서 휘짓고 다니는 것은 이제 북한이 간이 매우 커진 겁니다. 남쪽의 수준들을 보니 우리가 수시로 내려가서 휘짓고 다녀도 별 문제가 없겠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 이 북한의 근본적인 입장이 바뀌지 않는 속에서 김영철이 왔다 해서 뭔가 변화나 진전이 있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남측과 북측이 서로 짜고 미국을 코너에 몰아넣기 위해서 대화의 형식들을 만들어서 막 던질 거라고 보이고요. 지금 이탈리아 언론이 이 평창올림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금메달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보도를 합니다. 그럼 보도의 배경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궁극적으로 한국 정부가 평화에 노력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알리고 싶어 하는 거죠. 한국 정부가요. 일부 언론들은, 미국 언론조차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언론이 있습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하고요. 그래서 이 남북은 지금 짜고 미국에 대해서 거짓 평화 대화 공세를 하면서 미국이 거부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명분을 만들려고 하거나, 또 미국이 마지 못해서 그런 명분을 줄까봐
마지못해서 대화에 응하면 대화가 진행되고 있는 모양새이기 때문에 또 이 한미 군사훈련이나 이런 걸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이 교묘한 이관계를 쓰고 있다고 봅니다. 미국은 물론 이런 속셈을 다 알기 때문에요. 이번에 이 북한이 쳐놓은 또 다른 그물, 그것은 물론 남측과 북측이 짜고 치는 그물입니다. 이 그물을 어떻게 정리할지 주목이 되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이렇게 끊임없이 장난치는 사람들하고는 대화를 아예 안 하는 것이 상책인데요. 미국이 이번에 어떻게 응할지 안 응할지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계속 이렇게 해봤자요. 궁극적으로는 비핵화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겁니다. 문 대통령이 비핵화를 했다고 일부 언론에 흘린 거는요. 절대 안 했다고 나는 봅니다. 했으면 어제 말했겠죠. 그건 뭔가 하면 전체적으로는 그 말을 하지 않고 우회적으로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일부 언론에는 했다라고 슬쩍 언급을 하고 또 북한 측이 여기에 대해서 항의하지 않게 서로 짜고 물밑에서 해놓음으로써 사실상 국민들에게는 비핵화 말을 한 것처럼 알려지는 효과. 근데 나중에 이걸 따지면 누군가가 그거 뭐 청와대에 어떤 관계자가 했는지 모르겠다고 또 빠지겠죠. 정부가요, 너무 치산 장난을 국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